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내일 북한의 창군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스함이 한반도로 오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대북 송유 공급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위기설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금 칼빈스함 어제 이후에 필리핀의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일까지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네, 한반도 해역 남부 끝 정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2일 그제 기준으로 해서 칼빈스함은 필리핀 남부 해상을 항해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제는 일본 언론 보도대로 필리핀 동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훈련이 해당 수역에서 체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상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내일 중으로 오키나와 북부 또 제주도 남부 해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루에 칼빈슨함이 이동하는 거리를 대개 1000km를 잡으면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내일은 어렵고 27일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예.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예. 내일이면 이제 제주도 남부 끝쪽 정도에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전망인데요. 내일이 북한 창군 기념일이고요. 도발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창군 기념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도발 시점이라든가 종료 이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가장 적합한 시점은 사실은 어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 노동신문 일면에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반발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던 날이 어제 도발을 하고 오늘 신문에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도발에 적합한 날은 지나갔고요. 그렇지만 오늘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 신문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창군일 당일 도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동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시점입니다. 기념일 당일에는 그야말로 도발이라든가 긴장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을 축하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북한은 그런 시나리오를 선호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지난 15일에 태양절에 열병식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준비했던 열병식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 가운데 제6차 핵실험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징후가 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핵실험 강행 준비가 됐고 언제가 될지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몇 주일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분석이었는데 예. 지난 19일에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 사진에 대해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가 다시 한번 분석을 내놨습니다. 같은 결론입니다. 몇 가지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북쪽 갱도 인근에서 탄광차 5대가 발견이 됐고 또 소형 트레일러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발견이 됐고 또 배수 작업이 중단됐다 이런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런 징후들은 언제라도 핵실험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바로 핵실험을 오늘이나 내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결론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미국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겉으로는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까요? 문제는 북한이 외부 압박에 굴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사례는 분명히 있긴 있지만 예. 압박에 굴복해서 정책을 바꾼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회유에 북한이 반응한 적은 있습니다. 예. 북한의 또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도 충분히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여부는 국내 정치 필요성이라든가 또 순수하게 기술적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 자체는 변수가 안 되겠지만 회유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회유, 설득 조건을 내걸었는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일종의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격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계 미국인을 억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한반도 위기설에 영향을 미칠까요? 단적으로 말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억류된 분은 50대 후반의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입니다. 21일 공항에서 베이징으로 출국하려다가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에 억류된 사람은 억류된 미국인은 이번 미국인 과학자까지 해가지고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2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그리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이렇게 이미 2사람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체포가 한반도 위기설과 지금의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이 있었다면 그것은 약간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질로 잡고 있었던 2명을 내세우는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려면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질들을 미국인 억류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계 미국인이 억류된 것이 이번에 한반도 위기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에서 네. 또 석방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결하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트럼프를 자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죠. 미국 체포 소식이 나오게 되면 트럼프를 자극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군사적인 긴장이 다시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인이 북한에서 억류되는 경우에 미국 정부는 억류된 미국인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 3사람의 안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의 인질 작전에 대해서 굴복하지는 않겠지만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것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본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새롭게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의 변수 요인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여전히 시진핑 주석의 외교 역량,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회유책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것이 현재로서는 주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